제가 CCTV 옆에다 열탐지 카메라를 같이 달자 그랬죠. 그래서 따로따로 갖고 있는 한꺼번에 이게 통합시키면 단가가 세니까 열탐지 카메라를 따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밤에도 잘 보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무기에 사용이 됩니다. 드론 같은 데다 이렇게 그 카메라를 달고 열탐지를 갖다가 해놓으면 야간 드론 공격이 가능해요. 이런 이게 어디서 헬리콥터에서 밑에 이렇게 열탐지를 해가지고 뭐 적외선 탐지가 뭐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살상을 하거든요. 체열검 이렇게 열탐지를 해가지고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쏘면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이렇게 사람을 탐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할 때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밑에 길이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한다 했습니다. 또는 제가 제 기술을 더 일부러 소개하기 위해서 석유 추출할 때 거기다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석유 추출 이렇게 전파를 끓이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만 넣으시잖아요. 석유 정지할 때. 그러면 산소를 추가로 넣거나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품질의 석유를 얻는 이런 정제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상 무기로서 하늘에 이렇게 비행체에다가도 달아도 되지만 서로 파형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또 하나를 추가해서 음파에도 다양한 기존의 파형을 전파의 파형을 같이 섞어서 쏘는 이 섞어서 쓰면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이런 다른 성질을 가진 전파가 하나의 융합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지상 무기를 공급했을 때 사람이 눈 같은 것도 피부 타버리고 즉사해 버립니다. 이렇게 강한 융합열이 발생한다. 뭐 전투기에다 사용했을 때는 레이더를 먹통시키는 데 사용하거나 또 이렇게 전파, 통신으로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머스크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다. 뭐 전파에 상관이 없어요. 2개든 3개든 몇 개든 건 10개까지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묶어 쏘면은 이것이 강하게 이렇게 멀리 간다. 멀리 가고 송신도 뚜렷하다 그랬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스마트폰, 워키토키라도 군의 무선 통신 측에서 드론 조종할 때도 이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조종할 때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섞어 쓸 수도 될까요? 그렇죠.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섞어 쓰거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나눠서 드론 조종할 때도 쓰거나 군의 통신에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바다에 나가는 배에다가 곧바로 자체 송출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중간에 이제 중계 기지가 있으면 또 좋고 없으면 장거리파를 쏴가지고 그래서 통신하면 되게 좋잖아요. 단거리파 쓸 때는 단거리파 쓰고 이것을 무선 송수신체 군의 통신신 체계에도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기는 좀 많이 들겠죠. 거기 배터리 추가 갖고 다니시면 되지. 배터리가 뭐 이만한 거 그거 하나 딱 들어가서 딱 연결만 하면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설치만 해놓으면 전기는 얼마든지 공급할 수 이런 방식의 스마트폰 또 군의 무선 통신 체계를 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가 중폭 장치를 달자 그랬죠. 중폭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병사들이 갖고 다닌다. 그러면 이것이 중폭 장치를 통해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는. 얘는 이게 그래서 병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워키토키가 중폭을 다른 사람의 신호를 받아서 중폭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그걸 신호를 재가공해서 이렇게 멀리 보내줄 수도 있어요. 중계 기지가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평상시에 넣고 단거리 쓰다가 이렇게 중거리 멀리 보낼 때 여러 사람의 신호를 배터리를 큰 걸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이런 간단한 방식이란 거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전 세계 따라하시면 제 기술에 하나 같은데도 군통신에서 LIG든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거. 그다음에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의 개념은 라디오폰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전파에도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이든 워키토키 무선 송수신 장치에서 여기서 채널을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어떤 데스크탑, 워키토키, 스마트폰 또는 위성통신 또는 드론 조종할 때도 쓰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한다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라디오 같은 수신할 때는 같은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신만 해요. 이것은 송수신으로 가고요. 또 동시에 몇 개를 또는 전체를 송수신으로, 이거는 무선 충전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에도 들어가고, 우리는 전파 충전하는 데가, 우리는 뭐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는데 배터리다, 자동차다 그러면 파워뱅크다, 우리 비행기다 그러면 우리 유선 충전인데 충전하는 데가 3군데 5군데야, 그래서 바깥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빨리 충전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군데인데 어떤 게 많이 걸리겠습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무선 충전인데 한 군데 하나의 전파에만 담는 거.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무선 충전하는데 안테나가 이렇게 여러 개요. 여러 개 안테나가 여러 있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충전을 빨리 할 수 있다. 배터리 달려 있으니까 10개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각각 보내고 3개로 보내달라.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구조를 유선 방식이든 무선 방식이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같은 전파라면 통신칩이다, 안테나다 그러면 이거 신호를 받았다 그러면 신속히 이것을 그 신호를 일련 번호를 달아가지고, 일련 번호는 암호 설정을 달아갖고 신호를 쪼개서 여러 개로 배치하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신호가 나중에 다시 재조립하면 되죠. 이런 기술 구조를 반도체에서나 통신칩에서나 안테나 체계에서 쓰시면, 무선 통수신 체계에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속도가 빨리 되나 저장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D나 SS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저장하고 다시 조립하는 방법이죠. 이 기술은 제일 독특한 반도체 통신 기술이, 반도체 설계 기술이면서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있어서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1000개도 돼요. 그래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그것을 D램에 작은 조각으로 띄워줄 때도 CPU도 그럼 작은 조각 단위로 쪼개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소비자가 임의로 정할 수도 있고, 쪼개는 기능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GPU도 그렇고요. 그래서 띄워주고, 그만큼 D램이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숫자가 일꾼이 많아야 되잖아요. 혼자서 다 처리 못해. 그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위해서 단가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자리를 일꾼이 많아지게, 한 명보다는 10명, 20명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D램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사이즈가 틀린 놈으로. 통신칩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통신칩도, CPU도 그럴 수 있나요? CPU, GPU 모든 반도체는 이 방식을 따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어떤 트랜지스타나 또는 카패시타다 그러면 반도체에 있어서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최대한 집적하게. 그래서 약간 레이더, A사 레이더, 그것도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들어가.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더 소자 같은 것도 전력을 각각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도 둘 수 있고, 전력을 각각, 그래서 목적별로 이렇게 전파를 만들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은 이제 강중량으로 줍니다. 10단계도 20단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줘가지고 팀별로 몇 개의 레이더 소자에서 묶어 쏘느냐에 따라서 전파를 틀리게 섞어 쏘는, 이거 전자전화 할 때도 능하고 통신 구조에도 능하고 되게 좋습니다. 또는 또 어떤 디지털 전파로서 영상을 획득하는데도 영상 레이더로 들어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뭐 큰 레이더 소자도 이만큼 동일한 양의 10의 전기를, 중간짜리도 10의 전기를, 소짜리도 10의 전기를 쓸 수 있다면 섬세한 전파의 수를 많이 보내서 섬세한 화면을 얻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든다. 그래서 전 세계 우주지도도 만들거나 바다지도, 뭐 어군지도 만들어서 좌표 어디에 출몰하는지도 하거나, 이게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군지도 만들거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잠수부터 통신, 땅속의 통신, 상하수도 같은데 YTN에서 이걸 쓰시던데, 상수도 이렇게 로봇 해가지고 안에 파괴된 것을 가로세로 높이로 상수도를 잘라서 파괴된 것을 이렇게 여기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다. 저는 이제 산업상의 모든 곳에 쓰일 수 있다 그랬죠. 이런 CCTV만 모든 카메라 구조에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눈, 코, 입 이렇게 체형을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모든 사물을 분별하거나 물류
물류센터에서 RFID 방식이 없이 우리가 물건도 우리 같은 과자 종류들은 다 각각 틀리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카메라를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 인식, AI다, 휴머노 로봇이다 인식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기술이 우리는 눈으로 안 보고는 다 이렇게 입체가 안 되거든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입체냐 아니냐라는 이런 방식을 따른다는 것. 카메라 구조도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눈, 코, 입, 얼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이렇게 써요. 체형까지 체중까지 분석합니다. CCTV 기술에서 또 카메라 기술, 소니나 삼성,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 좌표 수저 방식의 그 카메라를 그 기술 구조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건 앞으로 모든 것에 사용된다는 거죠. 로봇의 몸체 안에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배터리에서 어느 정도는 각각의 배터리 10개 있다, 100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를 가져요. 충전할 때도 각각 전기선을 따라 빨리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 수 있는지를 씁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자동차 연료 전지나 납축 전지, 파워뱅크, 콘덴서, 금속 콘덴서 얘기를 했죠. 모든 배터리 구조와 이런 건전지에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 또는 콘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 파워를 틀리게 쓰는 기술을 앞으로 미래 기술이라 생각하는데 쓰시게 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우에 틀린 그 힘을 주거든요. 움직일 때도 동작이 어느 쪽으로 많이 했을 때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했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왼발, 오른발 틀리게 힘을 배분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무게를 들 때 가벼운 무게 이런 무게를 우린 기억하잖아요.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 힘이 들 때 자동 프로그램으로 자동 무의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기술을 로봇에 도입하잖아요. 로봇에 도입해서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을 숫자로 표시해서 자동 프로그램에 다음에는 자동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이런 방식을 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각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다 있다.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그다음에 각 사람에 대해서 각각 대응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거동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얼마 앞에서 멈춰야 된다. 어린아이는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멈추게 해서 빵빵 경적을 올려야 돼. 이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각각 대응 방식이 틀린다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 각각의 대응 방식이 틀리게 하려면 그렇죠. 그 사물을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입체 방식으로.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 해결책을 1번, 2번, 3번 최적의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면 그것을 무의식 프로그램에 자동 프로그램에 넘겨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처럼 되게 빨리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을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만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대사가 쌓이면 무의식적인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게 사람하고 휴머노id 로봇이 AI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나은 최적의 그 해결 방법을 찾으면 그것이 이제 최순위로 가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의식이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인간도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익숙해진 거는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대응 방법을 결정하죠. 네네. 어쨌든 카메라에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별한다. 그러니까 모든 물류 같은데 편의점, 마트, 물류센터에서 물건의 종류를 분별하고 우리 사람도 저 사람 고객님이 몇 개 집었나를 볼 수 있나요? 그죠? 그럼 카메라가 그걸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이 몇 개 집었는지 보고 총총총 저분이 엉뚱한 주머니에 고주머니 장바구니 넣네 이러면 경보 울리고 그래서 엉뚱한 돈을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면 그것을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카드 열매 한가면 그 주인한테 문자로 통보해줘요. 지폐 기수기 방식의 어떤 금고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죠.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몇만 원, 만 원권 이렇게 각각 넣으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현금 이렇게 ATM기처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걸 주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을까요? 화면에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시각까지 그 시각이 얼마라는 것이 변경을 하면 경보 울리고 종업원이 변경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게 탁탁탁탁 조절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도 조작 못하게 경보를 올려준대. 경보하려면 그것을 좀 더 비싼 거는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키토키망으로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주인에게. 그러면 종업원이 금고에서 땡겨 먹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편의점에서도 되게 획기적인 것이 되겠죠. 이런 집회 개수기 방식의 금고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그 금고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갖고 온라인으로 내가 이게 저분이 이게 금고를 건드리네. 금고를 건드리면 나한테 이렇게 경보를 오도록 공부를 해서 금액이 표시되는데 금액이 줄었다 그러면 경보가 나한테 오도록 이런 것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령 블랙박스다 그러면 거기다가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 워키토키망으로 스마트폰 연동됐다. 그러면 아파트 10층에 있어도 굳이 내려가지 않아. 차 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차 부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차면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기에는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것을 즉시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고 화면이 전송되니까 그 부분이 전송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블랙박스에 있어서 거기서 소리칠 수 있는 이런 구조 또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블랙박스 같은 것이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을 차량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키토키망으로 해가지고 택시회사 이렇게 다 가로 세로들을 좌표 수저 방식으로 서로 간의 위치를 알고요. 제 방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로 택시 안의 상황을 보면서 택시 운전사도 범죄 못하게 하고 승객도 범죄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걸 일반 승용차와 화물차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가 됐든 뭐 보통은 블랙박스가 되겠죠. 또는 내비게이션, 무선 송수신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안회사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자체 망성 아니면 인터넷망 회사에서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런 보안 서비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비상벨 시스템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런 거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혹은 뭐 개인 자가용 차량, 화물 차량, 버스에도 적용할, 열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으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112 신고를 해준다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이렇게 어떤 단추를 누르거나 음성이 있거나 이렇게 어떤 흔들거나 이런 동작, 기타 번호 이렇게 이런 동작으로 스마트폰 이렇게 녹음이 돼가지고 자동 112에 전송하거나 보안업체에 전송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채팅 프로그램에 불특정 다수의 수백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정해진 번호로 전화 하시면 저기 서울시에서 하시던데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리모컨이 어떤 자가 셀프 촬영하는데 리모컨으로 사용될 수 이건 카메라 구조도 이렇게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1분 동영상이다 쇼폼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을 수 있거나 한 컷 한 컷당 이렇게 자기가 찍거나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 상으로 리모컨 없이 스마트폰 프로그램 상에서 찍으면 5초 후에 찍히거나 3초 후에 찍히거나 해서 이렇게 찍기는 한 컷마다 찍거나 1분짜리 2분짜리 동영상을 정해놓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저도 쇼폼 올렸는데 가서 끄거든요. 이게 불편한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 카메라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카메라도 시간대를 설정해서 딱 그것만 찍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망원경에다가 볼 때 망원경 현미경 구조가 같이 있어서 보이는 화면을 가로세로도 잡혀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고 디스플레이 장치 표시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소리 검토하듯이 이렇게 카메라가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내부 안에서나 데스크탑 내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도 그렇게 갖다가 이렇게 부장님 보세요 이렇게 딱 갖다 주면 보듯이 화면을 그 카메라에 앞에 갖다 주면 되거든요. 디스플레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스마트폰이다 TV이다 그럼 보고 있는 화면을 갖다 주면 확대경으로 확대해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TV 프로그램 회사에서도 보면은 내가 뭔 방송을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전송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각 소비자가 모르는 게 이상하죠. 거기서 서비스 해주는 건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채널을 틀면 그쪽에서 서비스를 해서 뭘 보고 있는지 안다고요.
이거를 갖다 적용을 해주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 안에, TV 안에, 데스크탑에, 노트북 안에 적용을 해서 현재 내가 있는 보고로 있는 화면을 카메라 구조로서 얘가 보게끔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이런 서비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인식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스마트폰 안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기기 간에도, 부품 간에도. 이 기술을 해가지고 거기를 현미경 방식으로 확대를 해주는 이 기술을 현미경 방식으로 봐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세 넓혀서 부분을 확대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원경에다가 현미경 달아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표시하거나 전자 현미경 같은 것도 디지털 전파 방식으로 찍고 광학 현미경을 같이 달리고 광학 방식을 같이 동원해서 색깔만을 분별하고 그 색깔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색도 가공해서 넣어서 이렇게 디지털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 기술에서 입체냐 아니냐 또는 움직이는 거냐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람이 보듯이 AI가 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로봇이 휴머레 로봇이 카메라가 인식을 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 하나가 이제 앞으로는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카메라 달아서 사물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외부 저장 장치가 됐든 저장했던 그런 기억들을 꺼내오고 다시 저장하고 이런 기술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카메라 하나가 앞으로는 이제 휴머노 로봇이 될지도 모르죠. 사람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카메라,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게 하거나 거기다 저장 장치를 달아놓으면 되게 좋을 텐데 저장은 지금 다 달아져 있죠, 카메라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 대응하게 하는 이런 기술이 앞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물류센터에서 물건 몇 개 보는지 해가지고 대응하는 병보 올려주곤 한다고 그랬죠. 또는 뭐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딱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화면을 보고 사람이나 차량 이런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움직임을 추적하고 특정 군복 입은 사람 이런 것들도 추정해서 살상하거나 특정 지휘관만을 살상하거나 특정 차량만을 살상하거나 목표를 5개 정해놓으면 무기가 충분하면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렇게 순서를 따라 제거합니다. 고정 목표물, 유동 목표물, 이게 추적 카메라 추적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다 사용하게 될 텐데요. 로봇에도 적용한 자율주행 차량도 모든 기술에 산업 기술이 이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걸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어떤 가로 세로 넓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쪽에 색깔이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도 하나의 색깔 정보고 글자도 색깔 정보며 나무도 색깔 정보고 그다음 모든 보이는 화면은 색깔의 정보인데요. 이쪽부터 여기까지 어떤 색을 썼으며 그래서 섬세할수록 좋아요. 썼으면 그 색깔 정보를 숫자로 표현해서 보낼 수 있을까요? 또는 오디오 정보를 주파수로 분석을 해가지고 숫자로 표시해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기 자체에 내에서 전송하든가 외부로 보내든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CCTV도 모든 카메라도 드론에다 카메라 탑재한 건데 색깔을 그렇게 해서 보시면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 CCTV다 그러면 여기를 디스플레이 그것도 카메라 구조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여기는 여기 몇 센치는 여기 흰 줄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분별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까지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입체가 이렇게 구조가 돼. 그래서 카메라 인식을 할 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까? 옷 같은 것을 분별하거나 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색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디 위치에 이게 색깔이 하얀색이 있고 이런 색이 있다. 이런 걸 분별한다는 거. 어디 지역이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면 매우 정확하고 정밀도가 높겠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에서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모든 카메라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전송할 때 찰칵 찍어서 파일을 구성하고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화면의 색깔 정보, 오디오 정보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해서 쭈루루 나열했는데 사진으로 찰칵 찍어요. 그걸 축소를 시킵니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그 방식으로 전송을 하면
자, 가라고 하면 이게 큰 파일이에요. 그러면 가 이렇게 밑에 희미하게 나누고 저러면 작은 파일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파일을 축소해서 보내거나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확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화면의 정보를 쪼개서 이렇게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한 개, 100개, 10,000개로, 몇 개, 1000개로 쪼개서 자 1년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쪼개서 각각 틀린 통신 라인도 탈 수 있다. 틀린 전파를 탈 수도 있다. 나중에 재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럼 속도가 빨라질 텐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PU, GPU, DRAM, 그다음에 저장 구조, HDD 이런 데도 사용하게 되는 SM, SSD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앞으로 미래 기술이 돼요. 사진 방식으로 살짝 축소를 해서 구글 같은 데 볼 때 문서를 여기서부터 사진 방식으로 착각 찍습니다. 지금은 스크롤이지만 마우스피스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 끝까지 사진을 찍어줘요. 그 다음에 일반 사진이나 동영상도 사진을 찍어주면 그 파일이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이해가 가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파일을 문서를 구성하거나 파일을 구성하는 이런 사진 촬영 방식으로 하시면 이것도 앞으로 미래 기술인데 이게 편리하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레이저 가공기.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하드스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있어서 모든 방상 무기에서 이 카메라에 있어서 입체냐 아니냐 또는 움직이는 거냐 움직이지 않느냐 각각 분별해서 대응 방식을 무의식으로 넘겨서 자동 프로그램 의사결정을 빨리 하게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드론 전투 모드나 비행체에서도 전투 모드를 최적의 전투 모드를 찾아서 5가지나 10가지로 만들어서 조종사가 선택하거나 또는 컴퓨터 자동으로 선택해서 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시내 얀두릴에서 이걸 쓰셨어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 기술 많이 쓰시더라고요. 전쟁 중이라도 이게 지금 상업화됐을 때가 문제인데요. 급하신 건 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네. RC카 방식으로 폭탄 배달을 만들어서 동물 진지를 공격하거나 어떤 이렇게 상용 드론에다가 작은 건 막 몇만 원짜리에다가 슈리탄 배달부, 박격포 같은 거 달아서 할 수 있다는 그거를 방송에서 하시더라고. 슈리탄 배달부 슈리탄에다가 어떤 타이머 설정하거나 전파로 터뜨리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것도 제 기술. 다이너마이트 같은데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약간 타임을 줘서 5초 후에 터지도록 뭐 안전사고 때문에 다시 업시킬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로 소실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다. 이런 다이너마이트를 전파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대인지뢰, 대전차지뢰도 어프할 수 있다면 전파로 깨우고 전파로 어프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시 캐내서 다른 데 심을 수 있다. 그러면 슈리탄이나 박격포, 유탄, 기타 포탄에다가 전파로 깨우고 어프해서 다시 다른 데다 갖다 넣어서 매설하거나 그래서 터치기 하거나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자주포탄, 한포탄, 또는 탱크포탄, 모든 항공폭탄에 타이머를 따라서 동시에 터지게 하는 기술을 쓰거나 여러 사람을 잡혀서 특정 고도에서 터지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특정 음파를 들으면 신호탄으로 터지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파에다가도 비밀번호를 둘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폭발하든 뭐든 비밀번호를 두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드론 조정할 때 적군이 조종하지 못하게 해서 비밀번호 암호를 넣는다 그랬는데 맞아야지 통신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비밀번호 개폐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 전파에 당하고 스마트폰으로 여시더라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다가 이건 제 기술을 명백하게 침해한 건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데스크탑, 스마트폰, 워키토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안에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에 100개도 들어갈 수 있고 20개도 들어갈 수 있고 TV에도 이 기술이 적용됩니다. TV나 무선 TV 또는 유선 전화에다가도 무선 통수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유선으로 접속할 수도 있다는 거. 무선으로 유무선이 같이 있고 종합된 유선 전화 만드시면 제 기술. 이것도 큰 기술일 것 같은데. 라디오는 전파를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수신만 합니다. 이거는 송수신하고 동시에 몇 개의 전파를 수신하거나 이렇게 전체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송수신. 같은 전파라면 호출루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하거나 몇 개 또는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해서 이건 뭐 동시에 송신을 하든가 동시에 무선 충전하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 와이파이에다가도 워키토키를 둬서 신호를 서비스할 수 있는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와이파이나 기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둬서 신호를 처리해서 스마트폰을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이렇게 송수신하는 기술을 넣으시던데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봤어요. SK 플래닛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무선 충전 구조로도 들어가지만 각각 이렇게 다른 전파로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까 심에 어뢰나 기대 같은 걸 플랫폼 움직이는 플랫폼을 달아서 전파로 깨울 수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어뢰는 그런 플랫폼에 이렇게 연소 방식 바다에서는 뭐 프로펠러기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초공동 어뢰도 이런 연소 방식을 동원해서 하거나 우리나라 홍상어 대자모래도 연소 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시속 800km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바닷속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들어오는 물보다 강하면 이게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플랫폼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어뢰나 기뢰 같은 데 달아서 플랫폼을 부딪히는 기뢰는 보통 플랫폼이 자체 스스로 못 움직이는데 가까이 가서 어뢰를 팍 쏴버리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매우 치명적인 무기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항공폭탄이라든지 슈류탄, 박격포탄, 모든 포탄 구조, 자주포탄, 뭐 탱크포탄에다가 콩알탄식으로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불붙게 만드는 게 공포탄이 될 텐데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탄 방식으로 들어가는 모든 폭탄 구조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폭약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단독 또는 2개 또는 3개를 같이 터뜨려서 융합 에너지를 만들어 수소 폭탄의 원리를 그대로 일반 포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루 구조를 넣으면 될 텐데 또는 그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폭약이나 다이너마이트도 가능해요. 장약을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수소, 산소 어떤 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캡슐을 넣어준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루나 이렇게 가루를 대중소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융합 에너지를 만든다. 자탄 방식으로 만들어도 대중소 틀리게 만들거나 우라늄 하나 또는 플루토늄 또 이렇게 또 토륨 이런 폭탄들을 각각 보유할 수 있다. 또 1개나 2개, 3개를 섞어준다. 그러니까 엄청난 유력의 폭탄이 나온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포탄 구조에도 지능탄이라고 했을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의 제 방식의 좌표와 수자 방식의 지능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드론에도 마찬가지고 미사일 체계도 마찬가지고 GPS 유도 필요 없이 전 세계를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 좌표와 수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어서 자동 운행합니다. 5군데 찍어놓으면 5군데 폭격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10군데 찍어놓으면 10군데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도 추적가에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추적가에 살상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다.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그럼 호텔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온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다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로봇이다. 집안에 카메라 달아서 집안을 살펴보고 가로세로 좌표 수공시를 해서 2군데 찍어놓으면 거기만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이해가시죠? 입체는 안 부딪혀요. 입체는 안 부딪히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평탄한 곳, 오르막 내리막길 그걸 할 수 있는 거, 또 움직이는 범위도 제한할 수 있어요. 로봇이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절벽이다 그랬을 때는 그까지는 못 가게 설정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인식을 해서 밑으로는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줄은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이런 기술도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입체는 아니냐, 오케이. 과속 방지턱 자율주행 차량이다. 뭐 평탄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기울기, 자속 방지 이거는 갈 수 있으나 그것을 일반 바퀴 구조로는 이렇게 절벽이다 이런 데 안 가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또는 바위 같은 데는 건물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가로수, 사람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다른 사람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보도블록 같은 것도 특정 기능이 계속 있는 이상은 안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것도 있을 수 있고, 특정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만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능을 해제해서
그 다음에 뭐 주차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네네.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빌딩 같은데 가로세로 높이로 자폐화 시야 방식에서 드론에도 물질이 따라 소방이나 청소할 수 있다랬죠. MBC 뉴스 투데이에서 어떤 데서 이거를 사용하시더라. 방산 기술로 사용되는 건데 멋대로 사용하셨어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방산 기술은 제 거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0% 씁니다.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안드레 벌써 쓰고 계세요. 우리나라 장거리 레이더와 A사 레이더도 저 기술을 전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쏘시면 모든 스마트폰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좌표 수자 방식으로 쏩니다. 또는 전파를 송수신할 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테슬라 전기도처럼 전리층 빛이 전기로 빛을 받고 동질의 것임으로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를 툭툭툭툭 걸어주면 해당되는 주파수가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명확히 잡힙니다. 잠수함 소나 기술도 해당 주파수 탁탁 걸어주면 음이 잡힙니다. 사람의 보청기, 도청 또는 이런 데서도 딱 이렇게 탁탁 걸어주면 그쪽으로 잘 들리거나 한쪽으로 음을 집약해서 다른 데는 조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기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열광선, 가시광선이나 이런 적외선 구조를 해당 주파수로 그리면 이쪽으로 오게 하고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안테나 같은 데도 스카이라이프다. 위성 안테나. 그러면 안테나가 미니 안테나가 10개 정도 있다. 각각 틀린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몇 개나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일반 라디오에도 전파가 여러 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텔레비전 공중파 TV에도 여러 개 하시면 제 기술. 동시에 여러 개 파형을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내가 KT 것도 쓰고 이동통신회사가 틀려도 그쪽에 SKT 쓰고 이렇게 하거나 유선 인터넷 제공에는 파형도 씁니다. 이 기술을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그다음에 TV 같은 데도 적용하거나 무선 TV 차량에 싣고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노트북, 태블릿 PC 모든 무선 송수신 기기에 안테나 여러 개 있는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에다가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질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남의 기술 무단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모든 방산 기술은 이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자동 전투하는 기술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동 전투합니다. 카메라를 달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자동 전투. 카메라가 제일 정확하죠. 제일 싸고 일반 모든 카메라 달았을 때 CCTV도 그렇고 망원경 모드가 그렇지 않은 모드를 만드는 것은 거리별로 저가의 카메라도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모든 카메라에다가 카메라를 밤에 불빛을 안 보여요. 우리 집에도 CCTV 있는데 바로 앞에밖에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사람이 출연하거나 그러면 불빛을 탁 밝혀서 곧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전등을 켜도 되지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요. 배터리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게 120, 110이나 220을 공급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드론이라 전쟁할 때도 이걸 이게 YTN에서 이걸 쓰시던데 어떤 업체가 방산 기술로 쓰이는데 세상에 카메라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드론에도 밤에 야간 적전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적외선을 추가로 보내거나 다른 전파를 보내서 열을 좀 더 추가로 상승해서 하거나 여기다 더 나아가서 드론에다가 전파를 탐지하는 구조를 뭐 적외선 전파 박쥐가 이렇게 탐지하듯이 탐지하는 구조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다른 전파를 써서 금속을 탐지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해서 야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싼 방식으로 야간 모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에다 카메라 탑재해서 이 기술을 하는데 YTN은 어떤 애처가 이걸 무단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YTN에 제 기술이 한 70개는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무단으로 사용하셔도 되나?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담고 있는데요. 네. 무단으로 사용하셔도 됩니까? 저는 제 기술이니까 금방 알아봤습니다. 이게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댄다는 것도 서울시 유리창을 덧대시는데 플라스틱창을 덧대신 건 아니시죠? 겨울, 여름, 봄일 때 떨어지시죠? 온도 때문에. 저기 나노 구조로 접착을 해야지. 나노 구조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사용하셨나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창문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빛의 투과들을 좋게 만들어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때도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프라시장과 유리창도 그렇다. 이 기술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프라시안 유리창 기타 다른 데 내열 구조를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유리창. 이렇게 프라시장 바깥에 안쪽에는 아크릴창. 프라시장 바깥에 안에는 투명 매트. 프라시장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습니다. 나노 구조의 접합은 매우 정밀한 접합이 있어 먼지가 잘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서울시에서 유리창에도 유리창을 덮어줄 때 안에 습기가 되게 들어가서 잘 안 보이거나 이렇게 창이 얼룩지거나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노 구조가 돼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타이밍 벨트나 산업용 벨트, 그다음에 뭐 이렇게 벨트 이런데 어떻게 핸드백 같은 이렇게 피역 같은데 자동차 의자 모든데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뭐 이렇게 자전거 타이어 또는 뭐 모든 접합 구조에 다 들어갑니다. 천접합, 비닐 접합 구조는 다 들어가요. 단열 벽지나 벽지 같은데 홈을 파서 잘 접착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은 저 실용 기술은 여러분들 이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장판에도 그러세요. 어디다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 고무 접합에도 서로 홈을 파서 접합, 고무와 플라스틱 접합, 고무와 금속 접합에도 제 기술, 금속과 금속 접합에도 이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잘 안 떨어져요.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홈을 파서 접착한다. 이것은 되게 전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접합 기술인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공할 때 유리를 여러 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수평터널, 수직 터널을 넣으면 가공비가 싸잖아요. 엄청 싸게. 삼성 협력사 코니도 쓰지 마세요. 거기에다 수직 터널, 수평 터널 만들어서 전기선, 통신선, 반도체에 전기선, 통신선 넣는다는 거죠. 유리석용 코팅 제사나 유리망 코팅제를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추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개 코팅 기술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또 실리콘, 또는 의류 방수제나 이런 기타 절연 구조를 넣어서 열이 이렇게 낸드 플래시, HBM 할 때 열이 위로 적층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서로 간에 피복이 있어서 열이 전염이 안 되는데요. 10개 먹고도 돼요. 그럼 반도체 낸드 플래시나 HBM 적층할 때도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춰준다면 피복처럼 열이 전염이 안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반도체 같은데 홈을 좀 파서 유리기판이든 플라스틱판이든 뭐 실리콘 웨이퍼든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을 건물에도 지하가 있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삼성이라든지 SK, 마이크론, TSMC, 엔비디아. 일단 반도체 회사들이 제 기술을 무단으로 수직 관통 기술로 이렇게 쓰고 계신데 파이프에다가 전기선, 통신선 넣어갖고 올리는 기술. 이게 사실상 피복을 입혀주는 기술인데 그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지금 쓰고 계세요. 네.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텅스텐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텅스텐을 얇게 만들어주거나 텅스텐 구리합금을 만들어서 열이 축적되는 부분을 해결하거나 또 어떻게 했던 반도체, PM 반도체 금속이 서로 전도도가 틀려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현상의 과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면 대기술이라 그랬죠. 어떤 금속의 두께를 약간 추가를 해가지고 카페시터로 트랜지스터로 만들어 전기가 많이 축적되어서 끊임없이 현재 디램에 리프레시 전기를 재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은 삼성이라도 날아갈 수 있는 기술이고 TSMC, 도시바 이런데 마이크론, 이렇게 SK도 이 기술을 확보 안 하면 망하는 구조입니다.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면 끊임없이 동작을 해야 발열이 전기도 많이 들고 속도도 늦을 텐데요. 특정 부분을 이렇게 구리다. 그럼 이건 좀 두껍지만 두텁게 만들어준다. 금속을 추가해서 이게 카페시타가 된다는 이론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만드시면 이렇게 삼성도 이 기술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 몇십 년 동안이나 사셨는데 제가 기술 발표하면 아차 늦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모르고도 100년 동안 살았는데 의학기술 발표하니까 아차 나도 저거 할 수 있었는데 기술 좀 늦었네 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반도체로다 그러면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금속을 여기서 캐패시터를 만들고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이거를 한쪽으로만 방향을 줘서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가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를 갖는다 합시다. 수천만 개, 수십조 개, 수백조 개를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며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무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문자에서 문자 방식이 무엇이며 A, B, C, D, E, F, G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파일의 몇 번째 이것을 결합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문서 파일 몇 번째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략 양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1개를 100개로 쪼개서 1000개로 쪼개서 10,000개, 10,000개도 괜찮아요. 1년보다 아무 설정은 각각 다른 데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나중에 재조립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컴퓨터는 제 거 다 써야 돼요. 반도체 기술, 설계 기술부터 도둑 그렇죠. 좀 되게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네. 코너 기술에서 전기가 이렇게 나노 구조니까 좀 그렇죠. 코너 기술에 있어서 이거를 약간 금속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전기가 이것을 축적돼서 전기가 사라지지 않고 코너 기술의 전기가 정보가 소실되는 그 기술을 삼성에서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데 보면 금속이 작고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해서 큰 놈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얇은 놈, 중간 놈, 아주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금속 다이오드로 만들거나 자체로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타가 되거나 이것을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이런 것과 곁들이거나 작은 구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 없어. 이건 반도체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기존에 만든 기판에 이런 표시가 있던 건 신호고 이건 실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한쪽으로 방향을 흐른다는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게 만들어주면 금속을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또는 이쪽을 한쪽에서 얇고 이쪽은 두텁게 이쪽으로 전기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가 열, 냉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정방이 역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를 금속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카페시타가 되는데 이것보다 좀 두터운 놈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요. 이쪽을 두터운 놈이 좀 작은 놈이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그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2차 전지, 건전지, 1차 전지, 납축 전지, 또 파워뱅크 어떤 것 상관없이 꼭지가 여러 개 있는 음극 양극에 있어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양극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전기선 안에 전기선이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 하나짜리 전기 흘러요. 콘센트에도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없어요. 이게 금속만 있지. 전기 흐릅니다. 이렇게 하나짜리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유선 전화선처럼 쌍방향으로 현재 동축 케이블 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에 피복 이시 두 개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쌍방향으로 통신합니다. 서로 전선의 굵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통신선의 굵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현재 유선 전화선이나 이런 전화선에 얇은 놈, 전기선 통신선으로 얇은 놈이나 두꺼운 놈이나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시켜주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통신선이나 전기선을 피복 이시 전기선을 3개짜리 전기선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피복 현재는 없죠. 그래서 3개짜리 1개, 2개, 3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2개 유선 전화선이다. 2개다. 그러면 얇은 놈 통신선 하나 넣어주거나 두꺼운 놈 넣어서 그걸로 추가로 통신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선의 굵기가 구리선의 굵기가 틀리다는 거죠. 동축 케이블에도 쓸 수 있고 모든 통신선에 광섬유선에서도 이게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선이나 전기선, 통신선에 이렇게 약간 두텁게 해가지고 이게 축적해서 정보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전기선에도 다양하고 통신선, 광섬유선에도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통신선이 모터 직전에 선했다. 모터에다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 양극정육제에도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또는 수백 겹도 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 전해질 파이프를 둬서 그 안에 파이프 속에서만 예쁘게 전해질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음극 양극은 이렇게 전해질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 통로만 그렇게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이 기술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뭐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불리함만 만들면 되고요. 흑연 코쿠스 구조서부터 양극재, 음극재, 불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성한다. PM 반도체처럼 이 양극재 어떤 금속이 그 서로 전기 돈도가 틀려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 화재의 원인이 된다. 같은 금속으로 크기만 틀리기 위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 온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를 PM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하시라고 생각하면 과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열이 축적이 된다. 그것은 제 기술이에요.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만 사이즈를 틀리기 위해서 적어도 2가지나 그 이상 사이즈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 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드는 구리선을 감아놓거나 이런 금속 조각 구리라든지 이렇게 놔가지고 파워를 거기다가 축적을 시켜가지고 돌리는 기술을 쓰시면 파워가 되게 좋아져요. 기술입니다. 모터 직전에서는 서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말씀 그 안에서 주파수를 파형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전기선을 가지고 전기선의 구리선을 가지고 파워가 좋아져. A사례에 따라 군의 방산 기술이 이게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전기차에도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파워가 많이 필요한 곳에 이게 기술이 있습니다. 통신 기술로도 들어가요. 전기선에 또그 전기선 어떤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저게 통신선으로 전기를 약하게 주면 통신선으로 들어가고 전기선도 들어가고 또는 모터 직전에 일정 구간을 금속을 이게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전기선의 구리선이겠죠. 약간 일정 구간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게 배터리가 되는구나를 알고 모터에 들어가는 파워가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러 전기선을 두꺼운 놈을 배치해가지고 차별화해서 이렇게 파워 있게 구동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2개, 또 피복 없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 7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양을 틀리게 이렇게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데는 이게 전기선에 구리선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또는 전기선의 굵기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들어서 구리선이죠. 그래 전기양을 틀리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언오프식으로 하셔도 되고 전기선을 갖다 언오프 시켜서 한쪽만 쓰게 한다. 전기선이 8개다. 하나만 쓴 데는 2개만 쓴, 3개만, 4개 쓰면 5개만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배터리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자동차 2차전지, 그다음에 파워뱅크, 콘덴서, 그다음에 건전지, 납축전지 다 돼요. 배터리. 그래서 배터리다 그러면 이게 8개 있다. 그러면 콘덴서도 되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면 충전도 빠르고 각각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 전기량이 틀리게 갖다 많은 데서 갖다 쓰면 전기량이 틀리죠. 이 기술은 미래 기술이 돼요. 전자기판에 모든 기판 구조에서 들어가 소프트웨어 기술로 들어가거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 비행체 모든 산업기기에서 이 기술을 조명에도 쓸 수 있어요. 조명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일반 건전지에도 이게 몇 개 쓰냐 배터리에다 파워뱅크 그래서 12점 파워뱅크에다 이렇게 놨다 그러면 12.5V로 공급하거나 30V, 60V, 40, 110V, 120V, 250V, 380V 자유롭게 전류량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그 미래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뭐 한전 같은 송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반도체의 경우의 수를 현재 진법수에 상관없이 진법수에 상관없이 뭐 구체적인 표준이 뭐라가 돼 있든 간에 그것을 이렇게 반도체의 어떤 트랜지스타 또는 카패시터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무엇이며 또는 이것을 숫자 방식의 무엇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A, B, C, D는 뭐나 가나다라든 문자 방식이 무엇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 또 문서 파일의 몇 번째다.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동영상 파일 몇 번째다. 이렇게 통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진법수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를 창출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어떤 데서도 하셔서는 안 되겠다. 저장도 할 때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다.
좀 HDD다, SH다 그러면 이셀과 이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무엇이다. 이셀과 이셀을 결합하면 문자 방식이 무엇이다. 이렇게 모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저장하거나 비밀 저장, 암호 저장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국제적인 표현으로 약속만 하면 되는데요. 여행객이 어디를 가든지 숫자만 되면 이게 통신할 수 있어. 이걸 위해서 번역이 쉽게 됩니다. 이걸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 놓고 여기 숫자 방식의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 놓고 인간의 언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번역도 매우 정확해지겠죠. 군에서언이라든지 뭐 기업에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국제적인 표준이 뭐가 됐든 음파통신이다. 전 무선통신에서도 기존의 진법수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모두를 틀리게. 이거는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일은 이렇게 진법수의 국제적인 표현은 뭐지만 우리가 공일을 이렇게 숫자 7로 할게. 숫자 78로 하고 64로 할게. 또 001을 47로 할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45도 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숫자 방식으로 통일을 시켜서 컴퓨터 언어로 삼아준다. 그래서 모두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을 이렇게 경우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전 세계 무선통신, 유선통신에서도 번역도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프랑스에 어디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사람 모두를 프랑스어, 중국어, 독일어, 이게 또 뭐 이렇게 영어, 뭐 이렇게 어디 언어를 갖다 딱 선택을 하면 스페인어 그러면 그쪽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쪽이 똑같은 진법수지만 교정 모드를 바뀌어가지고 그 언어로 분석돼가지고 숫자 방식으로 바꿔놓으면 그렇다는 거죠. 진법수를 그렇게 숫자 방식으로 바꿔놓으면 모두가 틀리기 위해서 정확한 번역 속에서 원하는 누르기만 하면 그 모드를 누르게 하면 그저거로 즉시 번역되어서 통화가 된다는 거죠. 번역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TV에서도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TV에서도 번역, 데스크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자동 번역이 되는 방식이 하겠습니다.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죠. 숫자로서 번역하거나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장하거나 이것을 유무선 통신하거나 컴퓨터 언어로 삼거나 인간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큰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일 수도 있어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거나 도둑질해서 부끄러운 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술에 있어서 반도체 기술이나 컴퓨터, 통신 기술과 모든 군사 방산 기술에 제 기술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허황된 기술을 제공하지 않고 실용적이고 매우 효과 있는 기술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반드시 돈을 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받거나 추가로 라이센스 줄 때도 부끄럽지 않고 전 세계에 만약에 어떤 가상의 일입니다. 가상적으로 가정하면 전 세계 방송이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거기서 방송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기술이야. 근데 자기가 개발했다가 돈 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조금 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강제하거나 진짜 날도둑이지만 날도둑이지만 강제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죠. 알지만 억울하지만 그렇게 하시거나 누가 따를까요? 그런 거를 안 따르죠. 정당한 값을 주지 않고 사면 누가 그래서 저기는 자기 20원 줘놓고 우리한테는 뭐 8조 달라 그러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욕 먹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날 도둑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전 세계 강조를 해. 전 세계에 자기 기술이라는 거. 만약 다 모두가 아는 기술이라면 전 세계에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렇죠. 미국이라도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이 되게 터무니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카메라에다 열화상 카메라를 탐지해서 드론의 야간 작전, 전투기 드론이란다 야간 작전이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적외선 방식으로는 좀 힘들어요. 열화상 카메라 탑재해서 야간 살상 작전을 벌일 수 있어요. 이것을 YTN의 어떤 업체가 하시더라. 무단으로 쓰신 건데요. 네네, 그걸 쓰시면 되겠네요. 모든 카메라 구조 다 돼. CCTV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는 열화상 카메라가 됐든 이런 카메라가 됐든 하나는 이렇게
박쥐 초음파처럼 초음파나 기타 다른 전파를 보내서 산물을 분별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미지를 가공해서 화면에 표시하면 훨씬 더 산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또는 적외선이다. 또는 추가로 전파를 보내고 적외선이든 최하를 높여가지고 뚜렷이 찍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로 탐지하거나 경보기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열화상 카메라하고 어떤 이런 일반 카메라와 같이 탐지하는 기술은 방산 기술에 들어가는 기술인데 YTN에 이거 어떤 업체가 쓰시더라. YTN에 제 기술 뒤지면 70가지도 넘게 나오겠어요. 네. 자,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치네요. 네, 제 기술이 워낙에 많이 발전해서 그래도 됩니까? 그렇겠죠. YTN의 자체가 YTN 방송에 보도는 안 했겠지만 소기업 중소기업마다 다 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이렇게 우연이 아닐 텐데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그다음에 또 제 기술이 YTN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술이 영터리가 아니라는 좋은 증거죠.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YTN에서 모든 기술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술이 거기다가 나온다. 방송가에서도 식품 기술이라든지 뭘 댓글 보고 계신지 좀 구독자도 작은데 페이스북은 구독자가 5천명 정도 돼요. 외국인들만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네. 외국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한국어 언어를 많은 사람 많아요. 네. 국내에도 뭐 방송가에도 뭐 외국인 분들이지만 한국어를 알아서 방송에 출연해서 잘만 말씀하시는데 전 세계 한국어 능력자가 한국어 능력 시험 보는 몇백만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도 몇백만이고 한국 어떤 제일교포나 재미교포도 몇백만씩 뭐 고려인도 있을 수 있고 전 세계 해외 동포가 적어도 800만 900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도 있을 때 그다음에 뭐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각 나라라면 이렇게 한국어 능력자들이 다 있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어 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드러나면서 장사하신 분들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YTN 방송국 자체가 기술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소기한 중소기업마다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커 보입니다. 고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제 페이스북에 이제 그 광고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참말로 찜찜합니다. 방송가에서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식품 기술인데 계속 얘기를 해도 제 기술이 왜 모둠으로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셰프분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에 제 기술을 무단으로 얘기를 해도 계속 쓰신단 말이에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